저희 그 신발 얘기 계속하면서 선수들 시그너처를 되게 많이 저희가 해요. 근데 그 시그너처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것도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이제 제작을 하면 좋겠지. 뭐 NBA 선수들 그리고 프로농구 선수들이라면 염원하는 사실은 이게 시그너처를 그렇지 시그너처 딜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계약이야. 이 시그너처 딜 그리고 이제 후원 선수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네가 어차피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2020년 기준으로 현재 NBA에서 스포츠 용품 제조사가 후원해주는 선수는 그 당시에 17명이었어. 2020년. 근데 내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28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33명 정도로 보이더라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브랜드에서 나와 있는 신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사진이라든지 리스트를 조금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33명까지 또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28명이라고 하거든. 이 후원 선수 그리고 스포츠용품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맺을 수 있는 계약은 크게 5가지 정도가 돼. 자, 첫 번째로는 주요 계약인 시그너처 딜, 두 번째로는 캐시 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첸다이즈 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루키 앤 베테랑 딜, 다섯 번째로는 기타 딜이야. 이렇게 5가지 딜이 있어. 이제 그중 가장 중요한 시그너처 딜을 이제 봐야 되겠지. 자, 시그너처 딜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도 설명했잖아. NBA 선수들이 정말 염원하는 거거든. 자기 이름에, 자기만의 고유의 신발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선수들이 이제 선수도 레벨이 있을 거 아니야. 르브론 마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넘사벽이잖아. 그런 선수들 말고 또 다른 레벨들이 있잖아. 그 레벨을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평균적으로 내면 1년에 최소 60억 그리고 최대 180억 정도의 계약을 하는 게 시그너처 딜이야. 자기 이름을 넣는 신발을 만드는데 받는 돈이 60억. 그래, 연평균. 근데 그걸로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그너처 딜이 나오게 되니까 시그너처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는 신발, 어페럴도 있겠지, 의류도 있겠지, 그리고 액세서리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판매한 최종 금액의 5%를 또 로얄티로 가져가. 그리고 뭐 나이키에서 후원하는 제품들 그건 다 무상이겠지. 근데 그 무상인 것도 사실은 선수 레벨마다 다 달라.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금액이 또 적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NBA 선수들이 가장 염원하는 주요 메인 딜은 시그너처 딜. 그 딜은 금액이 그 정도고 굉장히 큰 계약건이라. 그러면 두 번째로 캐시 딜. 현금 계약이거든. 요거는 NBA 선수들 중에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그 계약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예전에 영상을 다뤘을 때 설명을 했었던 스테이트먼트 딜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스테이트먼트 딜이 이 캐시 딜, 현금 계약이랑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용품 제조사가 후원 선수한테 일정 금액을 돈을 주는 거야. 단 시그너처 신발이 아닌 거지. 대표적으로는 이제 플레이어 익스클루시브라고 하지. 선수 전용으로 나오는 신발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약을 캐시 딜이라고 해. 일단 금액이 연간 평균 2억 8천에서 60억까지 돈을 주고 약간 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스카티 피펜은 마이클 조던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계약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에어 피펜도 우리가 다룰 거지만 피펜이 시그너처가 나오기 전에 그 피펜이랑 나이키랑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 그게 이 캐시 딜 때문이었다. 자기는 시그너처 계약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나이키에서는 자꾸 시그너처 계약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그냥 일정적인 자기 색깔이라든지 자기 피만 주면서 이거 신는 대신에 내가 너네들한테 현금을 지급을 할게 라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신발이나 그런 건 없어. 자기 로고도 있긴 있는데 시그너처 라인을 안 만들어줄 뿐이지. 그냥 자기 신발에다가 자기 로고를 만들어주면 그 로고를 넣고 그냥 PE다, 플레이어 익스클루시브다, 선수 전용 신발이다 라고 제공을 하고 뭐 돈을 준다라는. 그것도 뭐 몇 년 계약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지. 그 계약 사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다루는 걸로 하고 일단 계약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NBA 선수들 중에 보면 뭐 나이키 신발을 신었는데 PE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신는 계약은 캐시딜 현금 계약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70명에서 100명 정도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런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멀치 딜이라고 하는데 멀첸다이즈 딜이야. 말 그대로 상품 계약. 돈도 없고 따로 지급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제품만 지급해 주는 거거든. 사실은 70명, 100명이라고 앞서 이야기했던 뭐 NBA 선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메이저로 뛰는 선수들 중에 뭐 그냥 이런저런 계약도 없는 사람들은 다 이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느 특정 금액의 돈을 이렇게 할당을 받아. 그래서 신발이라든지 옷 이런 것만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크진 않아. 솔직히 큰 돈이지. 한 3천만 원 정도 돼. 근데 이게 재밌는 조건이 뭐냐면 미국은 재정연월이 9월 30일이거든. 9월 달에 재정연월이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멀첸다이즈 딜, 제품 계약을 가지고 있다, 상품 계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나이키라고 치자. 나이키에서 내한테 뭐 한 3천만 원 정도 금액을 주잖아. 내가 9월 30일까지 다 소진해야 돼. 그렇지.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야 돼. 그 말 안 쓰면 그 돈이 없어져.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임밸류가 없는 선수들은 상품 계약을 많이 한다고 보면 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요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그 계약이면서도 약간 도박 같은데 이제 루키 딜 그리고 이제 베테랑 딜이라고 해. 루키 딜은 말 그대로 루키. 그냥 일반적인 시그너처 계약이야. 사실은 그냥 허울 좋은 루키 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NBA 선수가 느바에 입성을 했어. 그러면 드래프트 하고 바로 5개월 뒤에 하잖아. 시즌을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루키 계약을 이제 4년, 5년 정도라고 본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4년, 5년 안에 얘들한테 이제 스포츠 제조용품사가 계약을 던지는 거예요. NBA가 시작을 하고 스포츠 용품 제조사들이 이제 선수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펼치려고 할 때 써왔던 그냥 늘 있어왔던 딜이야. 그걸 루키 딜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사실은 루키 딜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어찌 보면 맞잖아. 시그너처 딜 같은 경우에는 루키 때 하면 그게 루키 때 한 시그너처 딜인 거잖아. 그래서 루키 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도박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 용품사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박이니까 하는 거야. 맞잖아. 그때 안 하면 또 다른 브랜드에 뺏길. 그렇지. 맞지. 정확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얘가 데미안 릴라드 같은 경우. 데미안 릴라드가 사실은 대학교 진짜 뭐 이름도 없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NBA에 들어왔거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야. 근데 아디다스가 얘를 썸머 캠프 때 보고 시그너처 계약을 하자고 해. 근데 완전 앞이 안 보이는 계약이었잖아. 근데 성공한 케이스거든. 또 자모란트도 마찬가지고 자이언 같은 경우도 루키 딜이랑 거의 뭐 같은 거지. 바로 사인해서 이따가 나온 거지. 베테랑 딜은 뭐냐면 이제 스포츠 용품 제조사로는 가장 좋은 거지. 뭐냐면 반대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리그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뤄내고 뭔가 이렇게 증명이 딱 됐을 때 던지는 딜이지. 근데 보통 이제 베테랑 딜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발주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돈 좀 쓰기 좀 싫어하는 그런 스포츠 용품 제조사들이 가장 안전빵으로 놓는 게 많지. 이건 또 단점이 하나가 있잖아. 검증이 되니까 검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선수는 또 생명이 짧아지고 또 얘네들은 마케팅할 수 있는 기간이 전폭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금액 자체 사실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편차가 엄청나니까 선수 레벨 그리고 선수 인지도 그리고 선수가 평상시에 이 NBA에서 해왔던 활약상을 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딜은 뭐 조건이 정해져 있다 그런 딜보다는 그냥 선수 입장이랑 커리어를 보고 던지는 도박이랑 같은 그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 꼽사리 같은 그 계약은 뭐냐면 PJ 터커 하나? 좋아하는 선수. 아 진짜? 오 그러면 뭐 이야기할 게 많겠네. PJ 터커가 신발 진짜 많이 신잖아. 아 그래 신발 뭐 신는지 모르겠어요. 아 몰라? 아 플레이만 봐? 네, 플레이. 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PJ 터커는 농구 플레이를 안 보고 발을 보는데 걔 같은 계약 같은 경우가 진짜 스페셜 같은 케이스야. 그런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고 하냐면 뭐 닉 영 같은 약간 셀렉기가 좀 있는 선수들 있잖아. 뭐 입 좀 잘 털고 패션 센스 있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농구 퍼포먼스와는 별개로 조금 좀 어그로를 많이 끌 수 있다 싶으면 이제 스포츠용품 제조사가 후원 계약을 해. 연예인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NBA랑 좀 다른 그런 거야. 그래서 선수라든지 시그너처 딜과 별개로 나이키에서 적정 금액을 주고 신어주는 대신 아니면 뭐 돈을 받든가 그렇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사실은 없지만 그런 계약이 존재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총 5가지. 근데 뭐 따로 뭐 인센티브는 뭐 아, 있지. 왜 없어? 그러니까 앞서 내가 말했던 것들 있잖아. 거기에 다 인센티브가 있어. 사실은 내가 내 썰을 조금 풀자면 나도 뭐 스포츠 용품업을 했고 실업 선수랑 계약을 맡아서 했던 그게 있거든. 그 인센티브 조건이 사실 진짜 있는 거야. 종목은 다르지만. 그럼 만약에 그 후원 선수가 뭐 올스타 선발로 뽑혔다. 그러면 뭐 보너스로 4억 값치 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덩크 챌린지라든지 이런 이벤트에서 입상을 한다 그러면 뭐 부상으로 3억을 준다라든지. 그 올스타 전야제 있잖아. 올스타 게임 전에 있던 그런 행사에서 뽑혀가지고 뭐 나가게 된다 그러면 뭐 최소 3천만 원 내지는 최대 6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또 지급받기도 해. 그리고 또 인센티브 중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60게임 이상 소화를 해서 이제 노출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또 주는 보너스도 있고, 그리고 한계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이랑 리바운드 수가 뭐 26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3억 정도 주고, 근데 그게 뭐 어느 적정 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마지막에 정산할 때 그거 감액해서 주고 하는 그런 추가 지급 조건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추가 지급 조건까지 설명을 했고, 그럼 이제 계약의 형태를 봐야 되겠지. 보통 미국은 내가 재정년이 9월 30일이라고 했잖아. 모든 계약은 10월 1일 전에 만료가 끝나. 10월 1일에 새롭게 계약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야. 계약은 10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전에서 90일 여유를 줘. 8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 그 90일 동안 다시 협상을 하는 거야. 조건 조항 중에 매치 조항이라고 있어요. 매치 조항. 매치라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나이키에 있어. 근데 나이키에 관심이 없어.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해. 근데 중간에서 다른 계약 조건이 들어와. 내가 오퍼를 받았어. 그러면 10일 안에 그 매치가 되잖아. 두 제조사가 매치가 되잖아. 이걸 10일 안에 내가 결정을 내줘야 돼. 좀 생각나는 게 없나? 커리. 커리가 나이키에 있었다가 나이키랑 계약 만료 시점이 돼가지고 나이키를 떠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언더아머가 탁 치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때 10일간 유예를 주는 거야. 그 10일 동안 생각해보고 내가 있겠다 그러면 사인을 하고, 아 내가 떠나겠다 라고 하면 그 10일 안에 정리하고 쭉 가서 새 파트너를 만나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시그너처 계약 조건의 형태들이야. 자, 그러면 이 스니커 딜이라고 하지. 이게 장단이 있겠지. 네, 사실은 이 스니커 딜의 장점은 뭐냐면 선수 입장에서는 왜? 그리고 입신양명할 수 있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성공 가도에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참 복권 같은. 그래서 NBA 선수들은 모두나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딜이야. 근데 이게 꿈이지 현실에도 그렇지 않잖아. 왜냐하면 전체 다 평균 내보면 미국 달러로는 6디짓밖에 안 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 억 단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르브론이나 마이클 조단이나 코비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야. 그만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자기 개발을 하겠느라. 요거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또 단점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NBA 측에서는 시그너처 이 스포츠 용품 제조사들이랑 선수들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 왜냐하면 일단 생각을 해봐라. 리그에서 뛰다 보면 시간을 잡고 가지. 그러면 몸은 축나지. 실력은 또 줄어들 수도 있지. 부상도 있지. 그런 이제 엄청난 위험 요소들, 리스크가 많은 데서 NBA에서 못 뛰게 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잖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스포츠용품 제조사랑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야.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돈 주는 거고. 르브론 제임스를 생각을 조금 뭐 해보면 그런 거겠지. 유명한 일화 있잖아. 40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생각에는 다 이런 스니커즈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르브론도 머리 좋게 움직였을 거고, 브랜드도 그렇게 영리하게 움직이는 거겠지. 그래서 여담으로 보면 네가 알고 있는 제조사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는
어딜까? 그냥 바로 나가야지. 그래, 나이키랑 조던 브랜드 아이가. 나이키랑 조던 브랜드가 가장 유리한 입장이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D를 던질 때 제일 마지막에 던진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르브론 이야기했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잘 생각해봐. 르브론 스토리 보면 나이키가 제일 마지막에 던진다고 그랬잖아. 나이키가 왜 마지막에 던졌겠냐? 돈도 적게 줬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필 라이츠가 뭐 400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는데 나이키는 이미 지가 어떤 놈인지 아는 거야. 조던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나이키랑 조던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거든. 왜? 그거 입고 있으면 내가 성공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나이키가 가장 잘 이용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시그너처 계약 중에서 가장 나중에 던지는 패가 나이키랑 조던 브랜드다. 왜? 걔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르브론도 리복이 뭐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나이키랑 악수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 왜? 르브론도 생각하기에는 리복 벡터보다는 나이키 수시가 낫지 않을까? 가장 위에 있는 회사는 나이키랑 조던 브랜드라고. 어마어마하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시그너처 딜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결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알찬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